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부모님이 집을 비우실 때 종종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요. 터무니없이 집주인이 불만입니다. 집주인은 몇 번인가 A씨 집에서 나오는 남자친구를 마주친 적이 있다면서 A씨에게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집주인의 도 넘는 감성.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는 모습이 보기 싫다면서 계속 이러면 집을 비울 각오를 하라고 다그칩니다. 자, 집주인 말처럼 이런 이유로 집을 비워야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A씨의 연애는 지극히 개인 사생활 영역인데요. 집주인이 간섭해서는 안 되겠죠. 집주인이 질투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말입니다. 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만일 집주인이 진짜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데요. 세입자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맺은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 이거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는 없겠죠.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모습이 보기 싫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또는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그 다음에 원래 전대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퇴거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 이렇게 준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은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A씨가 집주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갑을 간의 관계에서 갑질을 하는 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넓게 보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폭력입니다. 네, 집주인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본인의 이런 부당한 내용을 요구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요. 금리 상승을 추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가 올라버렸죠. 기준금리가 1%로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 관련해서는 바로 직접적인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연을 네. 준비해봤습니다. 예. 사연 듣고 자세히 얘기 나눠볼게요. 네. 저는 70대인 지금까지 다행히 운도 좋고 하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서울 소재 건물과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사남매를 두고 있는데 두 아이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을 걱정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결과 입지 좋은 건물을 자녀들에게 증여해주자고 했는데요. 아이들은 당장 증여세를 고민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세금을 내고 증여를 받겠다고 하지만 미국의 자녀들은 증여세 낼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현금이 많지 않은 제가 증여세까지 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증여를 받겠다는 첫째는 자녀들 중 욕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증여를 해도 상속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더 받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형의 욕심을 아니까 증여를 해주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증여에 대한 의견만 제시했는데도 각자 다른 자녀들의 반응을 보니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부모가 준비를 잘해야겠구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있으면 있는 대로 고민이시고요.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고민이신데
지금 건물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남부럽지 않은 재산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증여하면 고민이 해결이 다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고민이 있으시군요. 예. 이제 돈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또 세금 문제가 좀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통계 자료를 좀 봐봤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좀 보니까 금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건수가 5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뭐 이 이제 통계 수치는 2006년도에 집계된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예. 이제 증여를 할 때 그 고민하는 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네네. 또 하나는 이제 10년 단위로 증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여가 오랜 전에 이루어지다 보면 또 남은 재산에 대해서 남은 상속인들 간에 과연 서로 잘 분별 관리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이게 또 증여가 되니까. 그래서 해야죠. 고민이 있으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A, B, C를 줬는데 A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 B, C는 가격이 안 오르면 그렇죠. B, C를 받은 자녀가 이제 불만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은데 자녀들의 경제 사정이 또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례자분 중에 둘째 아드님이 아마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방법을 좀 결정해보자라고 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분들은 국내 사정이 되게 어둡다 보니까 서로 상황에 따라서 좀 미리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정말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형제들 중에서는 또 상속을 대비해서 유언을 미리 조금 받아놓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지금 질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요 경우에는 유언장 제도하고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좀 비교해 보고 결정할 것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반드시 이제 집행인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둘째 아드님이 집행인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지정이 되면 모든 형제들의 이제 문제를 좀 뒤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걸 좀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상속인들끼리 이제 이견이 생기면 또 부모님의 뜻대로 집행되지 않을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신탁으로 명확하게 뜻을 좀 정해놓는 방법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이제 첫째가 조금 욕심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신탁으로 설정을 해서 부모님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그 유언장을 집행할 때 실제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좀 봅니다. 상속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 유언 공증한 이후에 다른 유언을 하면 또 기존 유언장이 또 효력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자녀들 분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없어서 증여를 못 받는 분 입장에서도 아마 세금 부담만 할 수 있다면 빨리 증여를 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모님 그 사이에 혹시 이제 부모님에게 갑작스러운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탁을 설정해 놓고 생전에 부모님의 이제 투명한 자산 관리와 상속의 문제를 법정 상속이라 하더라도 좀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유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해서는 그 각각의 손주들에게 그 지분을 좀 이전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상속 플랜도 같이 좀 신탁으로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은 그 유언장이 있어도 제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효력 다툼이 있어서 집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그 유언의
공증 이후에 다른 유언을 또 해서 유언장이 효력이 없어지기도 하는 문제들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네. 미리 이제 신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되게 이제 상속 설계하면은 뭐 차등으로 이렇게 내 재산을 주겠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법정 상속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그 뜻을 좀 정해 놓으시는 게 네.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 증여와 상속을 고려할 필요가 또 조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재산이 규모가 좀 상당하신 것 같으니까요.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꼭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제 측면에서는 상속 부분이 더 유리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상속 공제도 최대 30억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가 좋으냐 상속이 좋으냐는 정확한 이제 평가를 해보고 네. 일정 부분은 상속으로 또 가서 네. 이제 어떤 공제 부분을 받아놓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의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이 많아서 사실은 네. 이제 그 범위 내 재산이라면 굳이 미리 세금을 내면서 증여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네.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더 절세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그 뜻을 명확하게 밝혀놓고 분쟁의 가능성만 없다면 절세적인 측면도 충분히 추구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증여나 상속으로 이제 건물을 이전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시가로 평가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낮은 공시지가로 적용을 받아서 증여의 이제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라든지 뭐 다른 이제 공제 부분까지 감안한 상속 부분과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면도 있겠군요. 전에는 이제 공시지가로 증여를 하다 보니까 증여할 때 절세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이제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거의 감정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감정평가를 해서 시세에 거의 가까운 내용으로 이제 증여를 하게 되니까 그 증여를 해야 되는 물건이 향후에 가격 상승이 아주 그냥 많이 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상속이 낫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언과 관련해서 미리 증여를 할 것인지, 증여의 경우에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의 상담이었는데요. 자, 하나은행 백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조장혁의 그대 떠나가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